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한통증학회 의료진과 함께하는 화문명답 진행을 맡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은주입니다. 각 분야의 통증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양종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메디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종윤입니다. 사람이 이제 일평생을 살면서 10명 중 9명 이상은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요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능한 좀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저도 이제 외래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운동량이 굉장히 줄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서로의 교류도 없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좀 허리 통증 환자들이 좀 폭발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가 최근에 조금 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 환자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분들, 직장인, 학생들 많이 앉아있고 요즘 스마트폰 없이 또 저희도 사실은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통증 있는 환자가 매우 많이 든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의사들 사이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허리 디스크나 이제 다른 요통들을 많이 경험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이제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줄고, 저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네. 고생도 하고 네, 또 네. 다른 동료 의사에게 치료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저도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90%, 인구 전체의 90%는 한 번쯤 요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제 요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일매일 그런 허리 통증 환자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에게 허리 통증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게 참 사실은 사람이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환자분들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볼 때 그냥 허리가 아픈 거, 소위 환자분들이 삐끗했다. 그거는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저희가 또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유명한 허리 질환인데요. 그냥 허리가 삐끗한 단순 요통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는데, 단순 요통과 허리 디스크와 같은 허리 질환은 분명한 차이가 있나요? 좀 차이도 있고 이완 기간도 차이가 나고요. 또 외래에서 경우에 따라 혼재된 경우도 있지만 좀 구분되어져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삐었다고 그러시죠. 갑자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가볍게는 외래로 허리를 짚고 오시면서 선생님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저 서서 진료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19를 타고 응급실 쪽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 이제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하면 이후에 다음날 갑자기 허리를 꼼짝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병원들을 내원하시는데, 이런 염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근육이나 인대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고요. 초기에는 그 문제가 있는 곳을 우리 신체가 경직시켜서 좀 보호를 합니다. 2차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움직이기 불편해하시고 약간만 움직여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 과에서는 이제 다양한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완 기간을 줄여줄 수 있고 통증을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환자분들이 덜 아파지니까 다 나았다 착각하시고 또 움직이셔가지고 2차 손상이 입히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께 항상 주의를 시켜드리면, 통상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회복되는 경우가 이제 염좌가 되겠고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죠. 저희 이제 신체 내에서 요추는 기둥이 되는데요. 그 기둥에 있는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서 약간은 좀 타이어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제 완충 작용도 하고 무게 부하를 받아주는 기관이 되겠는데, 이 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는 손상도 이루어지고 퇴행성 변화 때문에 타이어가 오래되면 우리가 이제 갈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크랙이 가해지고 균열이 가해지면 그쪽을 통해서 내부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부에 나온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자분이 이제 요통과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로 뻗치는 듯한 저린 듯한 방사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1, 2주 내에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신경치료나 먹는 약, 물리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이제 이완기간을 줄여놓고 또 뭐 환자분들이 이제 회복도 없고 다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요통.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고, 말씀하신 증상에 맞게 단순 요통. 이제 무리해서 한 주 이상, 1주 이상 정도 이렇게 충분히 안정을 취했더니 나아졌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요통은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허리 디스크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좀 어려운 척추체, 추간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용어를 저희가 이해해야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척추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네, 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형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다들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자탕을 한두 번은 먹어보니까요. 이게 척추뼈가 결국 감자탕의 이런 구조물과 비슷한데 이 앞에 있는 척추체와 뒤에 있는 이제 관절 그리고 여긴 디스크 부분이 이제 척추에 가는 무게 부하를 감당을 하고 이 몸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의 기둥 내에는 이런 원통형 구조가 있고 우리 건물의 큰 대들보 안에는 이제 중요한 배관이나 전선, 통신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척추관 내에는 이런 중추신경계가 지나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척추 질환은 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이 공간이 좁아지던가 또 이 뼈가 부러지던가 이 관절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우리 무릎 관절염 같이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척추 질환이 되겠고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고 사실 구조물 자체는 건물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는 우리 건물 기둥을 할 때 철근 구조물을 세우면 옆에다가 시멘트를 튼튼하게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가 튼튼하면 척추체 내에 가는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요. 때문에 허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다들 알고 있듯이 의사들도 허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모형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척추체가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부분이 추간판이 되어서 충격을 흡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척추체라는 게 건물의 기둥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환자분들한테 뭐 어렵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건물 기둥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건물 기둥의 철근과 시멘트, 철근 구조물은 사실은 이제 낡게 되면은 저희가 보강할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나이나 이제 연령에 맞게, 그러니까 환자분 연령이나 이제 컨디션에 맞게 운동 같은 걸 권유를 드리는데 뭐 운동 방법이나 시기는 이제 각각 병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디스크 탈출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이런 노란색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 이건 이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이 빨간 부분 자체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을 따라서 지배하는 영역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또 뭐 다리라든지 이런 쪽의 통증과 함께 뭐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나 근력의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위가 뭐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또 이 자극받는 신경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디스크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척추 디스크 관리를 할 때 건물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퇴행성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를 가급적이면 건물 하중을 줄여서 건물이 오랫동안 관리되게 유지를 시키도록 하고 또 적절한 때마다 이제 시멘트를 보강 작업을 하듯이 근육과 인대를 강화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요통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